오늘 부등식하고 연립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시간에서 뭘 했습니까?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웠죠. 방정식은 뭐였습니까? 구하는 값을 x라고 두고 모르는 값을 구하려고 하는 값을 x라고 두고 어떤 등식을 만들어서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값에 있어서 2배를 했더니 해고 난 다음에 1을 뺐더니 3이 되었다. 이런 것이에요. 2x 빼기 1은 3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2x는 4, x는 2라고 하는 숫자가 딱 하나가 나오죠.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값은 한 개가 딱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등식이 아니라 작다 또는 크다, 다시 말해서 2x 빼기 1은 3보다 작다 하든가 3보다 크다 하든가 작거나 같다 하든가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둔다는 겁니다. 부등식을 만들고 이때는 방정식을 만들면 x값이 딱 한 개가 튀어나오지만 부등식으로 만들면 이것이 x는 2보다 크다 또는 x는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x 빼기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부등식이에요. 이거는 방정식이고, 자, 방정식은 x가 딱 한 개가 튀어나온다. x는 얼마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런데 부등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방정식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을 모른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을 몰라서 어떤 값에 2배를 집어넣어서 빼기 1을 하면 3이 된다.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볼 거예요. x 값을 막 집어넣어 볼 거예요. 제로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제로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빼기 1은 3. 등식이 성립이 안 되죠. 왜 등식이 성립이 안 됩니까? 제로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x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1을 집어넣어 봅시다. 0.1을 집어넣어 봅시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2 빼기 1은 이것도 아니죠. 100, 1000 다 집어넣어도 다 안 되지만 오로지 딱 하나 2를 집어넣으면 답이 딱 맞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값은 2다 이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럼 부등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에서 100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00. 그러면 100. 200이 되죠. 200 빼기 1은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200 빼기 1, 199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아, 100은 틀렸다는 거예요. 제로를 집어넣어. 제로 빼기 1, 마이너스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맞죠. 제로 값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x는 제로다.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1을 집어넣어 봅시다. 2 빼기 1은 3보다 작은. 등식 성립되죠? 제로도 되고 1도 되는 거예요. 2를 집어넣어 볼까요? 2 곱하기 2는 4 빼기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즉 3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잖아요. 3은 3보다 작은 건 아니지만 같다는 말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를 집어넣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집어넣어도 되고 1을 집어넣어도 되고 0을 집어넣어도 되고 사실 0.5를 집어넣어도 되고 0.3을 집어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000을 집어넣어도 되고 다 됩니다. 이거. 즉 무슨 말이냐. 부등식으로 문제를 냈더니 x가 한 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 x 값이 2보다 작으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2보다 작은 수는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2x를 이렇게 해보면 답은 이제 구하는 방법은 좀 이따 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겁니다. x는 답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걸 그대로 집어넣고 요 위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2x는 4 이렇게 되는 것이고 x는 양변이 2를 나누면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다 된다는 거예요.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은 답이 딱 하나가 나오지만 부등식으로 하면 답은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모두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등식의 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부등식을 한번 내봅시다. 다양한 1차 부등식을 한번 내봅시다. 물론 부등식도 2차 부등식,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다 나옵니다만은 네. 자, 다양한 1차 부등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x 빼기 1은 2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자, 방정식 푸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등호 위치는 그대로 두고요. x는 등호를 위치되고 x를 왼쪽으로, 나머지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그럼 넘기면 3이 되는 것이죠. 그럼 x는 3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빼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걸 잘 보면 x를 막 집어넣어 볼까요? x를 100 집어넣어 봅시다. 100. 10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3보다 큽니까? 틀렸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x는 3보다도 더 큰 수를 집어넣어 봅시다. 4, 5, 6, 7, 8 다 안 되는 거예요. x는 3보다도 오히려 더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이 말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x가 크다는 것은 사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x가 펜은 이렇게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x가 예를 들어서 2보다 더 크다는 것은 마이너스 x가 2보다 더 크다는 것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로 곱해버리면 이 등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곱해버리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보다도 더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x는 2보다도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작아져야 된다. x가 2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어야지만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보다도 더 큰 값이 나옵니다. 즉 x가 2보다 작은 0을 집어넣어 볼까요? 0은 마이너스 2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다 곱해버리면 등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등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도 더 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를 다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도 더 크다 이 맞습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보다도 더 작은 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더 작은 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더 작은 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마이너스 x가 1보다 더 큰 수 2, 3, 4 이렇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보다도 더 왼쪽으로 자꾸 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를 다 곱해버리면 이것은 바뀐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이것은 x는 3보다도 더 작은 수가 되면 되겠다. 자, 이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x를 이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x가 되는 것이죠. 플러스 2x는 이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죠. x는 2보다 더 크거나 같다. 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처럼 이것처럼 넘깁시다. 이렇게 방법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넘겼습니다. 이쪽으로 넘겼으면은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를 해서 이거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2x는 근데 이쪽으로 두고 2x 그러니까 x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그럼 나타났으면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보통 x는 왼쪽으로 두거든요. 그래 보세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순서만 바꾸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등식 예를 하게 들어볼까요? 엘리베이터에 한꺼번에 운전할 수 있는 게 얘는 500kg까지 운전할 수가 있대요. 500kg까지 운전할 수 있대요. 500kg까지. 그런데 배달원이 80kg입니다. 사람이 한다 그러면 6, 8, 48, 6명 정도까지 탈 수 있겠네. 그죠? 80kg이 승강기를 타고 무게가 30kg짜리 상자를 운반하려고 그럽니다. 30kg짜리 막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최대 몇 상자까지 운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머릿속으로 따져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500kg 있고 이 사람이 타야 되겠죠. 같이 타야 되니까 그러면 짐은 420kg까지 가능하겠죠. 420kg까지 가능한데, 자, 30kg짜리 10상자면은 300kg, 13상자는 390, 14상자까지 딱 가능하겠네요.
500kg까지 운반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14상자까지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암산으로도 가능하지만 수식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자의 개수를 x라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해 봅시다. 자, 상자의 무게는, 자, 물어보는 거를 뭘 x로 두느냐입니다. 항상 부등식이든 뭐 방정식이든. 자, 한 번에 몇 상자까지 운반할 수 있느냐. 자, 몇 상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자의 개수를 x로 둬야 되는 것이죠. 자, 상자의 개수를 s로 두면 상자의 개수를 x라 그러면 상자의 무게는 한 개가 30kg입니까? 상자의 무게는 여기 30x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x 상자의 무게는 30x라고 해야 되겠죠? 예. 30x라고 해야 되겠죠. x 상자의 무게는 30x라고 해야 되겠죠? 30x. 예. x 상자의 무게는 30x라고. 잠깐만요. 내가 30x를 집어넣어야 돼. 30x를 집어넣어야 돼. x 상자의 무게. 그 다음 배달원의 몸무게는 모두 몇 kg입니까? 배달원의 몸무게는 80kg입니다. 그죠? 그러면 승강기 최대 운반량은 얼마입니까? 예, 500입니다. 오케이. 이건 30x하고 80, 이걸 두 개 더한 것이 500보다도 더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30x 플러스 80은 500보다도 작거나 같다.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 구해봅시다. 넘깁시다. 그럼 420입니다. 30x는 420, 30을 다 나누면 x는 얼마입니까? x는 답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이렇게 되겠죠. x는 14가 됩니다. 30x는 420, x는 1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4개보다도 더 적거나 같으면 된다. 즉 14개도 되고 13개도 되고 12개도 된다. 하나도 된다. 0개도 된다. 그러나 15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최대로 몇 상자까지 가능하냐? 14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맥시멈 값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해볼까요? 가연이가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시속 10km를 달리고 올 때는 시속 6km로 천천히 오겠습니다. 힘이 들겠죠? 천천히 와서 1시간 이내에 집에 도착하려고 그럽니다. 자, 가는 시간은 시속 110으로 가고 오는 데는 시속 6km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 걸리는 시간이,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예요? 얼마? 1시간 이내에 와야 돼요. 1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그 걸리는 시간이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갈 때의 거리를 x라고 두릅시다. 올 때는 얼마입니까? 갈 때는 x. 자, 물어보는 거예요. 뭘 x로 두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시기 어려웁니다. 갈 때의 거리, 즉 거리. 자, 돌아올 때는 1시간 이내 돌아오려고 합니다. 갈 때 올 때 거리는 같습니다. 자, 거리는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에서는 최대 몇 킬로그램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이거 다시 볼게요. 만일에 얘가 많이 길다라고 하면 시속 10km로 갔다가 10km로 왔다. 얘가 서울 부산 1시간 내에 서울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km로 갔다 10km로 왔어요.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옆집까지 갔다 왔다 10km 갔다 6km 와요. 그럼 1시간에 갔다 올 수 있죠. 오케이. 거리가 짧으면 갔다 올 수 있는데 거리가 길면 못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나요? 최대 몇 킬로그램까지 갔다 올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걸리는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리는 시간이 1시간보다도 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돼서 한번 해봅시다. 자, 갈 때 거리를 x, 그럼 올 때 거리도 당연히 x가 되겠죠. 올 때도 x가 되겠죠. 자, 속력은 어떻게? 갈 때의 속력은 10이죠. 시속 10km, 올 때의 속력은 6km죠. 오케이. 그럼 시간은 뭐야?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속도, 속력, 지난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시간이나 가는 거, 오는 거 다 속력이 무조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무조건 플러스로 나타냅니다. 만일에 속도라고 하면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일로 가는 시간을 플러스로 나타내면 오는 속도는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속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만일에 속력이 마이너스 5kg 킬로미터 per hour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은 틀렸어요. 속력은 단위가 있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가든 오든 무조건 절대값을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속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10분의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올 때는 6분의 x가 되겠습니다. 요 시간, 요 두 개를 더한 시간이 1시간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x 더하기 6분의 x는 1보다도 더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되나요? 통분을 해야 되겠죠. 60으로 통분을 합시다. 60으로. 사실은 좀 더 하면 30으로 통분이 되는데, 이제 60으로 통분합시다. 그럼 60분의 6을 양분에 곱하면 60분의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60분의 위에 6x고, 왜냐하면 6을 곱했으니까 이건 10을 곱해 봅시다. 더하기 60분의 10x가 되겠죠. 그러면 60분의 16x가 되겠죠. 60분의 16x. 그래서 나온 것이 60분의 16x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x는 60을 양변에 곱하고 16을 양변에 나눕니다. 그러면 16분의 60이 되겠죠. x는 작거나 같다. 이건 그대로 두고요. 16분의 60이 되겠습니다. 그죠? 16분의 60을 곱하면 이건 양변이 없어지고 이거는 이제 16분의 60으로 16분의 60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너무 60분의 16x잖아요. 여기에 16분의 60을 곱하면 여기도 16분의 60이 되겠죠? 곱하기 1이니까, 그죠? 곱하기 1이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없어지잖아요.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럼 x는 16분의 60만 나오는 것이죠. 오케이. 16분의 60은 얼마죠? 16분의 60은 계산하면 3.75. x는 3.75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얘는 몇 킬로그램까지 갈 수 있어요? 3.75kg, 킬로미터까지는 갈 때 10km, 올 때 6km, 시속 6km로 오면 딱 1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는 3.75km보다도 좀 더 크면 얘는 1시간 오버된다. 안 된다. 자, 연립. 자, 방정식 말고 부등식을 배웠고, 방정식 말고 연립 방정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개념은 나중에, 1차 함수하고 합쳐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요 부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립이 뭐예요? 연립은 여러분, 연립주택? 이런 거네요. 연립주택하고 이 연립하고는 다른 한자인 것 같네요. 자, 연립은 뭐냐 그러면 서로 연관되어서 세워진 이런 뜻입니다. 연은 연관됐다는 말이고요. 립은 방정식을 세운다 할지 이게 설립자입니다. 연관되어서 세워진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방정식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떤 수에 세배를 해서 1을 더했더니 7이 나왔습니다. 이게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자, 방정식은요, x라고 하는 미지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x입니다. x를 3배를 해서 1을 더했더니 7이 나왔다. 이 방정식입니다. 그냥 미지수, 모르는 수는 1개입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이 몇 개 필요해요? 방정식은 딱 1개만 쓰면 우리는 x는 얼마? x는 2라는 값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 1개만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수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미지수가 x가 모르는 숫자가 1개면 방정식은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어떤 수를 3배를 해서 1을 더했더니 7이 나왔어요. 또 어떤 수를 2배로 하고 1을 뺐더니 5가 나왔어요. 5가 나오지 말고 다르게 해볼까요? 얼마가 나왔느냐 그러면 3이 나왔어요. 3이. 자, 2. 자, 방정식이 1개 나왔어요. 자, 방정식 2개 나왔어요. 자, 방정식 2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자, 요거는 얼마 계산하면 요거는 얼마가 돼야 되나요? 요거는 2가 돼야 되고요. 자요. 이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될까요? 자요. 3x 더하기 1은 7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도 또 7이라고 합시다. 그죠? 오케이. 자, 요거는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이 2개가 됐어요.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얼마가 돼요? 2가 됐죠. x는 2예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나? x는 3이에요. 예, x. 요걸 풀면은 x는 2고 요걸 풀면 x는 3이에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를 구하시오. 있을 수가 없어요. 위에는 2가 돼야 되고 밑에는 3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은 없다. 이게 맞아요. 따라서 미지수가 한 개면 식이 두 개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식이 두 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찮게 두 개가 동시에 뭐 x가 2 답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것은 미지수가 한 개면 식은 한 개만 된다는 거예요. 식 두 개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식이 자, 어떻게 되냐? 미지수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됐어요. 보세요. 어떤 수에서 어떤 수가 있고 또 어떤 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두 개가 있어요. 앞의 수에서 뺍니다. 뒤의 수를 두 배를 해요. 뒤의 수를 두 배를 해요. 자, 앞의 수에서 뒷수를 두 배를 한 것을 뺐어요. 그랬더니 1이 나왔어요. 자, 이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기 전에 더 쉬운 수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수를 생각해놨어요. 또 다른 수를 생각해놨어요. y를 생각해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모르는 것을 x로 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다른 수를 내가 한 개 더 생각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x로 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생각한 수를 x하고 두 번째 생각한 수는 다른 수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a로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b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학자들은 x를 쓰면 그 다음 생각한 수로 y를 써요. 또 생각한 수가 있다면 z를 써요. x, y, z를 쓰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또 다른 수로 y로 생각합니다. 그냥 수학자들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모르는 수를 x로 두는 이유도 수학자들의 약속입니다. 그 두 번째 미지수를 y로 둔다는 것도 수학자들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수와 두 개의 수가 있는데 앞에 수와 두 개의 수를 더했더니 이놈은 예를 들어서 3이 나왔어요. 3이 나왔어요. 자, 식이 딱 한 개입니다. 자, x는 얼마입니까? y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수를 0으로 생각했고요. 나는 뒤에 수를 3으로 생각했어요. 이것도 되죠. x는 0, y는 3 됩니다. 앞에 수를 1로 생각하고 뒤에 수를 2로 생각했어요. x는 1, y는 2도 됩니다. x는 2도 되고 y는 1도 되고요. x는 3도 되고 y도 0, 심지어 x는 4도 되고 y는 마이너스 1도 됩니다. 다 됩니다. x는 5가 되고 y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답은 수없이 많다. 이게 다 답이다. 이게 다 답이다. 이게 다 답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만 딱 주어지면 답은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 한 개도 정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뭘 물어봤느냐 그러면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더했더니 3이요.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뺐더니 1이다.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뺐더니 1이다. 아까 전에 저기 했던 그 쌍들이 있죠. 그 쌍들 중에서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뺀 거, 예를 들어서 4, 3 해도 되고요. 3, 2 해도 되고요. 2, 1 해도 됩니다. 다 됩니다. 이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x가 2고 y는 1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수는 그 수없이 이것을 만족하는 쌍도 많고 이것을 만족하는 쌍도 많지만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다 맞는 거는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x는 2, y는 1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미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방정식은 식이 하나만 된다. 그러나 미지수가 두 개일 경우에는 식 한 개 가지고는 안 된다. 수없이 많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쌍, 또 하나 만족시키는 쌍, 두 개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쌍은 한 개가 존재하는데, 자, 그렇다면 물론 나중에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가 아니라 2차, 3차가 되면 지금 현재 1차만 생각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x 빼기 2y는 1이다. 어떤 수를 두 배를 하고 또 그 다음 수를 5배를 해서 두 개 더했더니 20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가 나왔구나. 이것을 만족시키는
xy 값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이걸 만족시키는 xy 값도 엄청나게 많겠지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은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립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 1차잖아요.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1차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미지수 두 개를 미지수 한 개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미지수 한 개를 줄인다는 것은 뭐예요? 미지수 한 개를 줄이면 식 한 개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1, 2,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지수 한 개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세요. x는 2y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서. x는, 요 일식에서, 그죠? x는 2y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x는 2y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는 1번씩은 할 일을 다 했어요. x는 2y 플러스 1이라는 것을. 그래서 x는 요 x를 2번씩에서 2y 플러스 x를 줄입시다. x를 x라고 쓰지 말고 2y 플러스 1이라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2번씩에서 x 대신에 2y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y 플러스 1 더하기 5y는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2y, 5y니까 그다음 9y가 되겠고 그 다음 2를 빼버리면 1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9y는 18, y는 2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y 값을 여기서 구했다는 거예요. y를 2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x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두 배를 더해서 1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x는 5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x는 5, y는 이렇게 연립방식 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입한다 그래요. 뭘 대입했어요? x를 이런 식으로 x를 2y 플러스 x 대신에 2y 플러스를 대입한다 그래서 이걸 대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x 대신에 집어넣어서 미지수를 없애버리는 이 방법을 대입해서 없애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두 개를 동시에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3x 더하기 2y는 4, 5x 마이너스 4y는 3. 이것을 연립방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미지수가 두 개죠. 그러니까 식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자, 아까 전에 방법하고 똑같이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나요? y 대신에 어떻게 되나요? 2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y 대신에 빼기 2분의 3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 대신에 이걸 집어넣읍시다. 여기 y 대신에 그러면 5x 빼기 4 갈로 늘고 빼기 2분의 3x 플러스 2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뭔가 좀 복잡해 아까보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x를 구하고 x 구한 값을 여기 집어넣고 y를 구하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가감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뭘 어떻게 푸느냐? 제일 중요한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미지수를 한 개를 없애기 위해서죠. 그럼 미지수를 없애는 방법은 아까 전에처럼 y는 얼마 또는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x를 y로 나타내고 또는 y를 x로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대입을 하지 않고도 미지수 한 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감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잘 보면 여기 3x 플러스 2y는 4잖아. 양변에 2를 곱해볼까요? 왜 2를 곱하느냐 그러면 여기 4y 마이너스 4y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4y로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왜 4y로 나타내주고 싶으냐? 일단 2를 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6x 플러스 4y는 8 이렇게 나오죠. 1번이 이 식으로 바뀌는 거야.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됐더니 이거하고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3입니다. 이 식이 있습니다. y는 4입니다. 이 식이 있습니다. 이 두 식이 있습니다. 양변을 더해볼까요? 그럼 x 더하기 y는 어떻게 되나요? x 더하기 y는 3 더하기 4입니다. 즉 이것이 같고 이것이 같으면 이거 더한 거하고 이거 더한 거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와 이거는 같고 이거와 이거는 같으면 이걸 더하고 이걸 더한 값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걸 더하면 얼마예요?
이걸 더하면 11이죠. 이걸 더하면 11이죠. 그럼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두 개가 마이너스 4y 플러스 4y가 없어지니까 11x만 남죠. 답이 이거라는 거야. 여기서 더해가지고 y를 소거시켜 주려고, 없애버려 주려고, 11x는 11이라는 숫자만 나타내 주려고 여기 2를 곱해준 거예요. 여기 2를 곱해준 거예요. 여기 2를 곱해준 거예요. 2를 곱해줘서 여기에서 4y, 4y 해가지고 y를 착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11에서는 11에서 x는 1이 나왔어요. x는 1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 대신에 이제 y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y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 1값은 여기 x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집어넣어도 3 더하기 2y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를 집어넣어도 y는 2분의 1이라는 거죠. 여기를 집어넣어도 돼요. x는 1이니까 5 빼기 4y는 3. 그래서 y는 2분의 1. 이렇게 하고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집어넣어도 마음대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 y는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1, 2방식에는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예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막 타면은 1분에 4kcal가 소모가 된대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친구 있죠? 우리 운동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줄넘기를 하면 더 격렬하게 운동을 해서 1분에 9kcal가 소모된대요. 자전거를 하면 1분에 9kcal가 소모. 예를 들어서 요걸 10분 타고 요걸 10분 했어요. 그러면 10분 했으니까 40kcal가 소모됐고 요거 10분 했으니까 90kcal가 소모됐어요. 그래서 합치면 40, 90에 있으면 130kcal가 소모됐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15분하고 20분 하면 또 다르게 소모가 되겠죠? 자, 그런데 토탈 내가 두 개를 막 이걸 한참 하다가 또 이걸 한참 하다가 막 이렇게 했어요. 왔다 갔다 해도 되고 한 번 실컷 하다가 또 옆으로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토탈 내가 95분 동안 운동을 한 거예요. 95분 동안. 예를 들어서 얘가 1분 하고 얘를 94분 했을 수도 있고 얘가 94분하고 1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얘가 50분 하고 얘가 45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50분 하고 얘가 45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50분 하면은 5, 4, 200칼로리죠? 200칼로리, 그죠? 그리고 얘가 45분 하면은 9kg. 45에 9kg 했으니까 얼마예요? 59, 45, 4 올라가고 49, 36, 400이네요. 405. 그래서 얘를 50으로 했고 얘를 45로 했으면 얘는 토탈 605kcal가 소모가 된 거예요. 그런데 95분 동안 했는데 505kcal를 소모했대요. 95분 했기 때문에. 그럼 얘가 50, 40은 아니죠. 그럼 내가 막 그럼 이 45, 50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미지수 두 개를 딱 해가지고 연립 방식을 딱 세우면 답이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언제 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1분, 그 다음 94분, 2분, 93분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자전기와 줄넘기를 각각 몇 분씩 한 거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지수를 정합시다. 자전거를 한 것을 X, 자전거를 몇 분 동안 탔는지를 X라고 하고요. 자전거를 몇 분 동안 탔는지 X, 줄넘기를 몇 분 동안 탔는지 Y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X, Y, X는 얼마, Y는 얼마 이거 이제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식은 몇 개 필요해요? 식은 두 개가 필요해요. X, Y 두 개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이면 방정식인데 연립 방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식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뭘 압니까? 95분 동안 탔어요. 95분 동안. 다시 말해서 X분하고 Y분을 합치면 95라는 게 한 개 나온다는 거예요. X 더하기 Y는 95. 그 다음에 505kcal를 소모했대요. 자, 얘가 소모한 것은 얼마예요? X분 하면 얼마예요? 4X가 되죠. 4X kcal를 소모했죠. 그 다음에 1분에 9kg니까 Y분 하면은 9Y kcal가 소모되죠. 그래서 4X 더하기 9Y가 소모된 양이 그게 505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X 더하기 Y는 95고 4X 더하기 9Y는 505다. 이 두 개의 연립 방식을 탁 세우고 나니까 이제 뭐 해요? 아하, 이제 이거 연립 방식 풀면 되겠죠. 자,
가감법도 되고 대입법도 되지만 가장 우리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이건 가감법도 해도 되고 대입법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감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4를 곱합니다. 4를 곱. 자, 여기에서 4를 곱해도 됩니다. 4를 곱하면 4x 더하기 4y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에 9를 곱합니다. 9x 더하기 9y는 9를 곱해도 됩니다.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적은 수를 곱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4를 곱해버리면 얘는 지금 얘를 9를 곱했네요. 사실은 이게 잘못한 거예요. 제일 정확한 것은 여기에 4를 곱합니다. 4x 더하기 4y. 왜냐하면 9를 곱하는 건 숫자가 커지잖아요. 4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4를 곱하면 5, 4, 20에 2 올라가고 4, 9, 380이네요. 380. 왜 4를 곱해도 되고 9를 곱해야 되는가? 4를 곱하면 4x가 똑같은 거니까 9y가 남고 x가 없어지는 것이고 9를 곱하면 9y 없어지는 거니까 x만 남는 것이죠. 자, 그러면 4x 여기서 빼봅시다. 4x 뺍니다.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뺍니다. 어떤 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더하면 되고 둘 다 플러스 되어 있으면 빼면 되겠습니다. 빼면 4x 없어지죠. 자, 이거 9y 5y 되겠습니다. 5y는 여기에서 이걸 빼겠습니다. 125네요. 125. 맞죠? 125가 되겠죠. 그럼 y는 25가 되겠네. 25. y가 25니까 여기 x를 집어넣으면 x는 70이 나오겠죠. 여기서. 자,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뭘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9를 곱했네요. 여기서 9를 곱해가지고 9x, 9y는 855에서 빼버리면 9y가 없어지니까 5x는 350 이렇게 해서 x를 70, x를 먼저 구합니다. 9를 곱하면 x를 먼저 구하게 되고 4를 곱하면 y를 먼저 구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자전거를 탄 시간은 70분, 줄넘기를 한 시간은 25분 이런 식으로 연립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각각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미지수 x를 둔다는 거 부등식에 대해서 이 꼴 두는 것이 아니라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정식 미지수가 2개면 방정식 1개로 되지 않는다. 연립해서 방정식을 2개로 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미지수가 3개일 경우도 있나요? 3개의 경우 있습니다. 그때는 식이 몇 개 필요할까요? 식이 3개가 필요합니다. 식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원 1체 방식을 해서 조금 복잡한데 그것은 아까 전에 대입법 있죠. 대입법으로 해가지고 z를 미지수 1개를 나머지 xy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미지수 1개가 자꾸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미지수를 자꾸 줄여서 2차식으로 2원 1차 방식으로 만들고 2차 그러니까 연립 방식, 2개의 연립 방식에서 또 미지수 1개를 줄여서 1개의 방식으로 이렇게 미지수를 자꾸 줄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건데요. 그런 게 있다는 점도 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